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뭐 연구 보고서도 있고 유튜브 영상 분석도 있고 이걸 싹 다 훑어보면서 가상자산 시장 지금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기관들 움직임부터 뭐 규제 병화 또 자산 토큰화 같은 미래 기술까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핵심만 딱 꼽아드릴게요. 많은 자료들에서 지금 시장을 뭐랄까 불장 전에 기름 채우는 단계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각이 꽤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커질 것 같긴 한데, 특히 기관 투자나 알트코인 쪽은 아직 본격적인 신호탄은 안 터졌다고 할까요? 좀 준비하는 단계에도 가까워 보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비트코인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죠. 이게 아직도 64%가 넘어요. 아, 64%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힘이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요즘 보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사들이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일본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들 보면 정말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트럼프 미디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규모는 좀 줄였다고 해도요. 근데 이게 아직은 기관들 중심이고 개인들은 좀 지켜보는 분위기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면이 강해요. 기관들이 일단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건 이게 디지털 금이다 이런 인식을 만드는데 꽤 오래 걸렸기 때문이에요. 이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블랙록 같은 큰 손들이 ETF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아, ETF가 정말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길을 확 열어준 셈이니까.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가 20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 담보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아, 담보대출까지요? 네. 이건 이제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레버리지를 쓰려는 뭐랄까 아주 초기 단계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거죠. 기관들 움직임도 그런데 시장이 또 기다리는 발표들도 많잖아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라던가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규제 이슈들, 그리고 알트코인 ETF, 특히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되냐 마냐 말 많았던 거랑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여부 같은 거요. 이런 기대감 자체가 또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말 나오고 인도 쪽 규제가 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발표들이 중요한 게 결국 규제 불확실성, 이걸 걷어내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에 제대로 투자하려면 명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해요.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 거 보세요. 결국 스테이킹 기능은 빠졌잖아요. 현금 상환 방식으로만 됐고. 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렇죠. 기관들이 중시하는 이자 수익 관점에서는 아직 좀 제약이 있다는 거죠. 또 뭐 마이클 세일러가 온체인 준비금 증명 이거 반대한다고 논란된 것처럼 전통 금융이랑 암호화폐 쪽이랑 투명성에 대한 생각 차이도 여전하고요. 그럼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비트코인 오르고 나면 알트코인 시즌 온다. 이런 기대가 큰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규제가 좀 풀리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라도 내리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과거에도 보면 비트코인에 돈이 몰렸다가 그게 이더리움으로 또 주요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크립토 머니플로우 패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규제가 좀 명확해지고 금리 인하 같은 거시경제 환경이 도와주면 충분히 다시 나타날 수 있죠. 재밌는 건 AI 분석 같은 걸 보면 기관들이 비트코인 다음엔 이더리움의 한 50, 60%, 그리고 다른 주요 알트들의 30, 40% 정도 투자할 확률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아, AI 분석까지요? 그렇군요. 알트코인 말고 또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건 없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실물 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RWA요? 네, Real World Asset Tokenization.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태국에서 국채 토큰 발행한 거나 두바이에서 부동산 토큰화 하려는 거, 또 나스닥이랑 SEC가 증권 토큰화 논의하는 거, 다 그런 맥락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토큰화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퍼블릭 블록체인이요? 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미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국가가 만드는 CBDC, 민간은행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월가 같은 곳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이 세 가지가 서로 경쟁하면서 또 보완하는 약간 삼국지 같은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정말 2030년 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삼국지 비유 재밌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고 규제나 ETF 승인 같은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나 자산 토큰화는 미래 먹거리인데 이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 기관, 규제, 기술 이 세 축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장이군요. 정확해요. 당신처럼 이 시장을 깊게 보려는 분들께는 이런 큰 흐름들,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규제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토큰화 같은 기술이 뭘 바꿀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앞으로 올 그 크립토 머니 플로우랑 자산 토큰화 흐름 속에서 미래에 정말 가치 있는 알트코인이라는 건 단순히 화폐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산 가치와 그 네트워크의 힘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